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셨습니까? 그렇다면 채널 고정. 톡톡 튀는 토크로 채우는 정신건강 토크쇼 울주 마음건강TV 멘탈 톡톡. 야,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제가 저는 이 코너 없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나는 내가 못해서 그랬나? 저도 긴장하고 있었어요. 소식이 네. 없어가지고. 네.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다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그것도 울주 마음건강TV에 1년 동안 네. 저희가 고정이 돼서 이제 매달 멘탈 톡톡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브라보! 영광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스마일맨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잘해서 그런 거야.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손님들 모셔놓고 우리끼리 좋았어. 아, 너무 반갑고 좋은 거예요. 네. 이렇게 유익한 프로그램이 없어지면 네.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쭉 가야죠. 저는 그 스마일맨이 간다라는 또 프로그램을 맞아요. 파란 색깔 옷 입고 이렇게 스마일 네. 그려진 거 입고 네. 어르신 체험을 하고 오셨더라고요. 먼저 혼자 체험을 하고 오셨더라고요. 아니 저한테 그 초록색 노란색 중에 무슨 색이 좋냐고 하나 고르라 네. 그러더라고요. 네. 내가 초록색이잖아요. 초록색 그러네요. 그랬더니 감독이 갑자기 농래당 당첨 아, 이러는 맞아. 거예요. 안경 끼고. 우리 스마일맨은 이제 어르신의 어떤 신체 건강 체험을 먼저 하고 왔지만 네. 오늘 저희가 다룰 부분은 우리 아이들, 청소년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아이들의 마음 건강, 정신 건강을 한번 챙겨보려고 오늘 네. 또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네. 함께하게 됐어요. 전문가 선생님들 한번 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네. 교수님부터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상담심리학과의 임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교수님이세요? 네. 조교 아니시고 교수님? 아, 교수님, 우리 감사합니다. 믿을 수가 교수님. 없습니다. 아, 조교신 줄 알았는데. 아유.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네. 그리고 옆에 계신 우리 사회복지사 선생님 인사 부탁드릴까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에 있는 승학초등학교에서 교육복지사로 근무 중인 임열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사실 지금이 이제 새 봄이 찾아오고 새 학기가 네. 시작되면 아이들 입학 스트레스가 아. 굉장히 많은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입학 네. 스트레스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뭔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면서 네.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간다. 아, 이러면 신분이 이미 부모님 입장에서는 네. 학부형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아, 그럼 그 큰 환경 변화에서 오는 막연한 두려움, 네. 네, 그다음에 불안감, 우리 아이가 잘할 수 있을까? 맞아요. 나는 학부모로서 역할을 또 잘할 수 있을까? 네. 이런 것들이 진짜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경험을 해보셨죠, 우리 그렇죠. 스마일맨. 네. 그렇죠. 저도 몇 년 전에 경험을 했었거든요. 물어보면 네. 주변에서 어쩜 그렇게 사공들이 많은지 뭐 학부모 모임을 제대로 해야 된다, 맞아요. 뭐 단체 밴드에 가입을 해야 된다, 네. 부모님 상담이 있으면 둘이서 같이 가야 된다, 맞아요. 뭐 아빠는 가면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더 불안해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우리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적응을 잘할까? 믿음 반 그리고 불신 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봤던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입학 스트레스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하면 좋은지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두 분을 모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마음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싹 사라질 수 있게 네. 오늘 전문가 선생님 두 분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아이들이 처음 초등학생이 돼서 학교를 갈 때 혹은 뭐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이 될 때 이렇게 새롭게 입학하는 시즌이 되면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겪고 저희는 또 어떤 말들이나 이렇게 또 응원을 해주면 좋을까요, 교수님? 일단 아이들이 학교를 간다는 거는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고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네. 새로운 넓은 학교 운동장을 네. 만나고 그렇죠. 유치원처럼 작은 공간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선생님이 저기 우리 실험실에 모여 라고 하는데 네. 나 실험실 어딘지 몰라요. 맞아요. 이런 걸 늘 엄마가 챙겨주고 데리고 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걸 혼자 해야 하는 거죠. 아, 맞아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두렵고 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는 것도 두렵고 네. 거기에 이제 심지어 혼자 해야 되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네. 화장실도 혼자 가야 해요. 맞아요. 화장실도 혼자 가야 하고 준비물도 안 챙겨오면 선생님한테 혼나요. 네. 그 다음에 숙제라는 게 생겨요. 숙제라는 게 생겨서 어우 생각하기 싫어. 생각하니까 어우 아이들 스트레스 받아. 힘들고 막막하겠어요. 근데 네.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죠? 그 번외인데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숙제를 좀 많이 내주시는 편인지 궁금하네요. 네, 저는
저는 숙제를 많이 내지 않는데 어려운 숙제를 아, 내는 어려운 숙제를. 대학생들도 힘들겠어요. 그렇죠? 아, 힘드네요. 네. 이런 그 본인이 지금까지 안 해도 되는 것들을 해내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걸 잘해내면 괜찮은데 네. 여기에서 이제 평가를 받기 시작하는 거죠. 어. 너는 왜 이것도 못해? 너 이거 왜 안 해왔어? 이런 평가를 받게 되고 이런 평가가 부정적일 때 네.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고 네. 이런 걸로 인해서 학교 네. 생활에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얘들이 산지 만 6세, 7세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8살이면. 네. 그죠? 와, 근데 한창 이제 그 자그마한 공간에서 네. 아이들과 막 편하게 지내다가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환경에 처하게 되면 아이들도 당연히 막막하고 불안한 마음을 가질 것 같아요. 그럼 그런 마음이 드러나는 게 입학 스트레스다 이렇게 보면 네. 될까요? 네네. 아, 그렇군요.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어떤가요? 이런 입학 스트레스를 받아서 좀 네. 드러나는 아이들이 많은 편인가요? 아니면 좀 소수의 아이들이 이렇게 증상이 드러나는 걸까요? 학기 초에는 1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학년 담임 선생님들이 많은 준비를 하십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막상 이제 선생님들을 뵈니까 네. 정말 저렇게 세심한 부분까지 준비를 하시는구나. 아. 2월에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하시고 네.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3월 초기에는 적응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네. 수업 네. 시간을 조금 단축하고 일찍 마친다든지 몇 시에 마치나요? 보통 점심을 먹지도 않고 보통 일주일째는 보내기도 하고요. 예. 이 기간이 좋네. 부모로서는 아, 부모로서는 힘들죠. 힘들더라고요. 네. 아이의 입장에서는 좋네, 좋아. 아니 어린이집 유치원 때는 네. 3시, 4시, 뭐 5시. 5시에 마치는데 초등학교 1학년 되니까 네. 12시, 뭐 1시에 마치니까 일하는 엄마들이 이제 네. 불안한 마음도 또 네, 생기더라고요. 초등학교 입학에 맞춰서 휴학을 계획적으로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죠. 그거죠. 그렇죠. 네. 육아휴직. 육아휴직. 네, 아니면 뭐 이제 하던 거를 휴학이라고 제가 하셔가지고. 휴학이라고 했어요?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정신이 없네요. 커버 쳐드리려고. 또 학교에 돌봄 교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또 유치원 환경이랑 비슷하게 네. 돌봄 교사가 이렇게 그 소수의 아이들을 돌봐서 방과후 주도도 해주시는데요. 네. 입학하는 경우에 학기 초에 딱 보면 이렇게 적응이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보입니다. 아. 예, 그래서 저희 이제 복지실이나 상담실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이 의뢰를 하시거든요. 아. 예, 그래서 요즘 많이 화제되고 있는 과잉행동 장애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한다든지 네. 이런 활동을 하는 학생들 네. 보이고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 어떻게 필요할 때는 이제 선생님들과 같이 의논해서 또 학부모님과 같이 네. 의논해서 지원 방법을 또 찾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좀 많은 것 같아요. 좀 생각보다. 불안함을 드러내는 이런 네. 행동들 말고는 또 어떤 게 있어요? 막 운다든지 이런 아이들도 있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예, 있고 그다음에 그 친구들하고 문제에서 자기 것을 양보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네. 부분은 보통 사회성 관련 부분인데 그렇죠. 예. 그 학기 뭐 수업 과정 중에도 있고 그런 게 또래 관계 그다음에 뭐 행복 수업 이런 수업들도 통해서도 많은 지도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또 교육복지실에서도 또래 관계 프로그램 관련을 해서 많은 프로그램들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자원을 아시면 학교에 네. 많은 도움을 줄 음. 수 있는 자원들이 있다는 걸 학부모님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그 부모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아이가 적응을 잘 하고 있는지, 네. 부작용은 없는지 이런 것도 좀 그렇죠. 눈치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여러 가지 모습들을 아이들이 보입니다. 네. 예를 들면 아이들은 그냥 논리적으로 엄마 나 학교가 너무 힘들어. 엄마 나 학교에서 친구 사귀는 게 어려워. 네. 이렇게 표현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아이들 어떻게 표현하냐면 엄마 미워. 부정적으로. 그냥 학교 가기 싫은 거를 엄마 미워로 표현한다고? 왜냐하면 네. 엄마가 학교 보내니까. 그러면은 그 언어를 눈치를 잘 채야겠어요. 그러면 엄마들이 상처를 받잖아요. 네. 얘가 왜 이래 갑자기 얘가 엄마가 왜 밑에요. 이래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이들은 내가 학교 생활 지난 저의 날들을 반성하고 반성하시나요? 이놈 자식! 어디 말! 그래도 학교는 그렇지. 어디 엄마 개근상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5등상은 못 받아도. 우리 때는 그렇게 개그상이 네,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들도 합니다. 학교 싫어. 선생님 나빠. 친구 미워.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면 네.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조금 경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이런 말 외에도 행동적으로도 네. 엄마 나 머리 아파, 엄마 소화가 안 돼. 이런 모습들,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불안함을 느끼면 실제 학교나 집에서 화장실을 자주 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나타나는 양상들 중에서는 네. 학교를 다녀오고 나면 예전에 유치원을 다닐 때는 굉장히 일상을 이야기를 많이 하던 아이가 오늘 뭐 했었다, 뭐 네. 만들기 했다. 말수가 줄어든다거나 네. 이거는 뭐냐면 본인이 학교 생활에서의 경험이 즐겁지 않기 때문에 엄마한테 얘기를 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말을 하지 않는다거나 네. 혼자 있으려고 한다거나 많은 일들을 귀찮아하거나 네. 이런 모습을 보이면 그 아이가 학교 생활에서 어려움을 네. 경험하고 있는 걸로 어머님들이 좀 눈치채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러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모습을 정말 잘 관찰하고 혹여나 부정적인 말들을 한다 하더라도 그 드러나는 말보다는 아이의 마음속을 좀 잘 들여다보는 게 중요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무슨 일 있어? 그쵸. 엄마 미워. 엄마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엄마가 미워? 그러면 물어보겠죠. 딱 네. 얘기를 엄마가 하면 나를 학교에 보냈잖아. 그렇죠. 이렇게. 그렇구나. 학교가 너 힘들구나. 네. 누구나가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면 우리 어머님들 꽃이 피는 시기가 다 다르잖아요. 네. 그것처럼 아이들이 적응하는 시기가 다 다르거든요. 아. 그래서 그 아이가 적응하는 동안에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생각하시고 좀 기다려 주시는 거 네. 굉장히 필요하고요. 네. 근데 이 과정에서 또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뭐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놈 자식이 요즘 흉내 잘 내시는데요? 하시는데요? 이 자식이 어디 말? 스스로 좀 힘들지 않으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하고 나면 마음이 너무 안 그쵸. 좋더라고요. 네. 맞아요. 왜 나는 왜 아빠 역할을 잘 못할까? 왜 나 이거밖에 안 될까? 다른 아빠들도 이렇게 할까? 이런 네. 생각이 막 죄책감도 들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도 학부모에 적응하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부모님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잘 돌보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네. 비행기에서酸素마스크가 내려오면 네. 아이 먼저 씌워줘야 하나요? 나부터 써야 하나요? 일단 제가 써야죠. 일단 제가 써야 애를 저는 아이부터 살릴 수 있어요. 정답입니다. 지금 정답이에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야지만 힘들어하는 아이를 돌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학부모님들이 본인 스스로를 잘 네. 돌보고 본인 스스로를 많이 격려하고 네. 본인 스스로를 잘 케어하는 이런 것들이 네. 자녀를 돌보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여유가 있어야 맞아요. 네, 자녀들 잘 돌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교수님의 정답을 맞췄기 때문에 네. 교수 평가에서 네. 매우 만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우 만족. 그렇죠. 네.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학부모님이 계신다면 아이들 입학 문제에 대해서 혹시 내가 좀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이들과는 별개로 내가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건 그러네요. 아닌지를 꼭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도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네. 불안하죠. 불안했어요. 좀 불안했어요. 네, 그죠? 저도 불안했어요. 근데 아이한테 이제 드러내지 않으려고 저도 좀 참았던 것 같은데 네.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약간 예민한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아이 엄마를 닮아서. 저를 전혀 닮지 않아서 그래요? 정말 얘는 왜 나를 하나도 안 닮았지? 혹시나 새 학기에 얘가 적응을 잘 못하면 어떡하나 막 이런 걱정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선생님 보시기에는 뭐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나 뭐 이런 그 스트레스 때문에 좀 어떤 경우들이 있으셨는지 혹시 사례가 있을까요? 네네. 우리가 모두 학교를 다녔고 네. 학교라는 곳은 누구나 알고 있는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어려워하는 곳이 학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 학부모님들도 담임 선생님들을 어려워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 보고 네. 선생님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데 네. 학부모님들도 정말 학교 오기 싫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직까지.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제 초등학교에서 지금은 근무를 하고 있지만 중학교에서도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하는 여학생 사례가 있었는데 네. 학기 초부터
그 교실 입시를 너무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이제 선생님들 무조건 들어가게 하니까 아이가 이제 학교를 안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까지 일하러 나가시면 혼자 집에 다시 들어가서 아하. 있고 그래서 이제 무단결석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담임 선생님 의뢰에 따라서 사례 회의를 합니다. 교내에서 회의를 거쳐서 일단 학생 가정 방문을 통해서 네. 같이 학교를 이제 데리고 오는 일부터가 시작이 되는데 네. 사실 저희 복지사들 일이 제일 또 학부모 서비스와 학생들한테 필요한 일이 가정 방문을 통한 학교 등교를 돕는 일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침에 또 못 일어나는 학생들 알람으로 깨우기도 하고요. 정말 실제로 아이 데리고 가서 아침에 같이 학교를 오게 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또 만나는 학생들이 이렇게 호통치는 네. 아빠도 없는, 또 이렇게 엄마 돌봐주는 엄마도 좀 없는 이렇게 또 저소득 가정 학생들이다 보니까 정말 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것 같고 더 네. 많은 관심을 가져서 적응을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굉장히 체계적이고 교육적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네요. 네. 그런 걸 봤을 때 아이가 좀 적응을 잘 못한다고 하더라도 큰 걱정하지 마시고 거기 계시는 선생님들이나 다른 도움 주시는 분들의 그런 분들에 대해서 믿음을 좀 가지고 학교를 학부모님들도 절대 어려워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요즘 학교가 많이 변하고 있고요. 네. 학교에서 또 지원받을 수 있는 자원 너무 많습니다. 네. 그 제가 내는 세금 중에 교육세가 꽤 있거든요. 네, 잘 쓰이고 있네요. 열심히 굉장히 쓰겠습니다. 뿌듯합니다. 네. 사실 왜 아이 한 명을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저희도 다 4명 다 지금 아이들을 다 키우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생, 아이들이 고등학생, 네. 중학생, 초등학생 진짜 다 있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다 행복하게 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니까요. 여러분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도움을 요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음이 아플 땐 왜 참기만 해요. 고민하지 말고 상담 받으시죠. 정신건강 책임져줄 우리 쉼터 울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